2000년에 지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다. 에어컨 다는 분들이 에어컨 비용을 2만 원 더 받습니다. 왜 더 받냐? 에어컨 내려고 벽을 뚫으면 시간이 한두 시간 더 걸립니다. 그만큼 튼튼해졌어요. 근데 2006년 이후로부터 감독이 소라다 보니까 약해지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몇 년 안 됐죠? 자꾸 무너지고 이런 상태까지 이제 막 악화된 거예요. 내년 무주택자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? 무주택자분들은 두 가지 방안을 좀 말씀드릴게요.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3기 신도시 공급이 조금 가속화될 겁니다. 아마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발표할 것 같아요. 어디 분양할 거라고. 그러면 일단 그쪽을 일단 공격적으로 접하시면 좋겠습니다. 물론 분양가를 발표 안 했는데요. MB 때는 이럴 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약조하면서, 왜냐하면 국민이 낸 돈으로 샀잖아요, 땅을. 보상하고요. 그죠? 거기다 이익을 붙여가지고 LH가 지금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자기들 밥그릇 지키는 공공기관을 약간 타락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번에도 그런 냄새가 나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둘 거거든요. 그러면은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내야 되잖아요. 그럼 합리적으로 암만 계산해도 토지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건축비 암만 올랐다고 해도 여러분 2억에서 3억 사면 무조건 집을 쳐요. 아주 잘 줘요. 땅값 딱 계산하면은 3억 5천에서 4억이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. 그것도 어디에 신도시가 위치가 어때요? 바로 서울에 붙어 있잖아요. 그러면 바보 아닌다면 그거 분양받는 게 맞죠.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그것을 한번 좀 기대하시고 공격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, 한 가지 또 방안은 경매. 경매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새 유튜브가 좋은 게 많아요. 그래서 혼자서 공부를 막 하시고 나서 경매 법정을 한 서너 번 가시고 나면 옆에서 경매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. 잘하시는 분 이렇게 보면 보여요, 여러분. 이번에 또 받았어, 이런 분. 그분이 소속된 그 회사가 있을 거예요. 그분은 이제 많이 해가지고 성숙한 거잖아요. 그분 회사에 가서 저도 같이 투자할게 하면 접근하기가 너무 좋습니다. 괜히 학원비 막 200, 300 내고 이러는 거 의미 없어요, 여러분. 장담하건대 학원비 200, 300 낸다고 경매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. 그 정도 내면 뭐 하냐면 기본적인만 배우고 임장 활동만 다녀요. 그리고 공동 투자 이렇게 리딩하는 데가 많아요, 학원이. 또 사고도 나고. 학원 원장님한테 좀 욕먹겠지만 권하지 않고, 일단 지금 유튜브상에 좋은 분들이 올려놓은 경매에 대한 동영상이 대단히 많습니다. 그거 계속 보다 보시면 뭐 보석 같은 걸 찾으실 거예요. 그거 공부하셔도 경매에 한 7, 80% 이해가 되십니다. 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방법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공인중개사분들이 시험을 보셔가지고 경매 매수 대리인인 분이 계세요. 시험 자격증이에요, 그게. 경매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대리를 할 수 있잖아요. 그걸 해서 이제 그 자격증 있는 분이 계세요. 공인중개사 문외 부추분도 계시고. 물어보면 또 알아요. 아무 공인중개사 아셔서 경매 잘하시는 공인중개사분이 어디세요? 그러면 알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그분한테 가셔가지고 제가 경매로 좀 매수를 의뢰하고 싶다 그러면, 근데 그분이 체린 지 한 1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좀 위험하잖아요. 동네에서 한 25년 10년 했다, 최소한 10년에서 15년 했다, 그분을 믿으면 하겠죠, 여러분? 그런 분한테 가서 의뢰하시면 내 집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줄 겁니다. 아마 그런 분들은 좀 착하신 분들이 많잖아요. 또 오래 하신 분들은, 그런 분들은 도와주실 거예요. 그렇게 접근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. 그래서 또 경매도 한 축에 두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기존 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축, 얼죽신 있었잖아요. 얼죽신이 너무 비싸잖아요. 얼죽신 말고 10년 정도 된 아파트? 준신축이라 할게요. 준식들. 준얼죽신이죠. 근데 가끔가끔 헷갈린단 말이에요. 막 좋은 걸 바라는 분들은. 근데 잘 판단해 보세요. 10년 전에 지은 것들은요, 주차장이 제대로 돼 있어요. 20년 정도는 조금 어렵지만,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? 10년, 15년 차 아파트들은 내용은 현대판하고 똑같아요. 지금하고 신축하고. 컨비니언스도 거의 비슷해요. 조금 모자라거나 이 수준이고, 하나는 그거죠. 내부의 어떤 형태가 약간 다른 거. 그럼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, 준신축하고 신축하고 가격차가 어마어마해요. 준신축에 가셔서 리모델링비 여러분 조금만 조회하시면 신축보다 더 멋있게 하는데 5천이면 충분합니다. 그러면 저쪽보다 5억, 10억 싸게 사든지 뭐 3억, 2억 싸게 사가지고 5천을 내 인테리어를 전부 새로 하면 그래도 자기 마음에 들게 할 거 아니에요. 그럼 뭐가 문제예요? 그런 방법도 생각하시라. 왜?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너무 상승하는 데는 지금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요새 마이너스 피 아파트 같은 거 다 보셨잖아요.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옛날에 지은 집은 튼튼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.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? 네. 20년 전에 지은 것들은 너무너무 튼튼합니다. 1999년에 노태우가 200만 원만 이런 뭐 신도시, 일기 신도시 공급할 때, 일기 신도시는
중간에 짓다가 좀 사고가 많이 났어요. 뭐 자꾸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철퇴를 맞았어요. 튼튼하게 지라고. 그 전에 기억을 더듬으면 뭐 산풍 무너지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 뒤로 우리가 이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콘크리트가 정말 튼튼하게 지었습니다. 1999년, 2000년 이 초반에 지은 것들은요, 검사도 엄청나게 심하게 했습니다.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. 맨날 저거 하다 딱 들키면 그거에 대해서 막 신경 쓰잖아요. 학교에서도 그런 거 비슷했어요. 1999년, 2000년, 2005년, 6년까지 지은 것들은 정말 튼튼해요. 그러다가 약간 느슨해지기 시작했죠. 이렇게 글로벌 터지기 전에 몇 년 살짝 느슨했어요. 이제 원래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사라지잖아요. 그 뒤부터 지은 것들은 약간 부실성이 나타나요. 왜냐하면 감독이 소홀해지기 시작하니까. 그전에는 사고가 터져가지고 감독이 강력하니까 사례로 예를 들면 2000년에 지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다. 에어컨 다는 분들이 에어컨 비용을 2만 원 더 받습니다. 왜 더 받냐? 에어컨 내려고 벽을 뚫으면 시간이 한두 시간 더 걸립니다. 벽 뚫는 데만. 그만큼 튼튼하게 지었어요. 근데 2006년, 7년, 8년 이후로부터 감독이 소홀하다 보니까 약간 약해요. 약해지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몇 년 안 됐죠? 뭐 자꾸 무너지고 이런 상태까지 이제 막 악화된 거예요. 그럼 다시 또 쪼이겠죠? 그러니까 요 사이에 지은 것들은 예전 아파트보다 벽체나 이게 문제가 있어요. 아니나 다를까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10년 전에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. 나오긴 나왔지만 뉴스에 많이 안 나왔어요. 근데 더더우시면 여러분 요 근래 5년, 10년 사이에 많이 나왔죠, 뉴스가.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감독이 소홀해진 틈에 약간 층간소음제도 덜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지금 정부에서 층간소음제 부분은 이제 보충하려고 하고 있고요. 소재도 있고 다 나왔는데 그걸 넣으면 건축비가 좀 올라가잖아요. 그것 좀 올라간다고 또 뭐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980년부터 90년 사이 집들은 콘크리트가 정말 튼튼합니다. 안 무너집니다. 절대. 뭐 20년, 30년 노후주택 말도 없습니다. 그냥 노후 설계죠. 어떻게 보면 예전의 스타일이니까 너무너무 튼튼합니다. 그러나 최근에 지은 것들은 요즘 들어와서 이제 조금 요새 막 무너졌잖아요. 어디 뭐 광주도 막 무너지고 있다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 또 감독을 하는 척 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. 예전에는 건설 현장에 있는 인부들이 90%가 우리 국내 분들이었어요. 지금은 이상하게 우리 국민들이 저희 유튜브 이쪽에 발전하다 보니까 IT에 그쪽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러세요. 봉급이 많아도. 좀 문제는 문제죠. 그래서 외국인이 8, 90%입니다. 팀장도 외국인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부실공사 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어요. 중동에서 돈을 벌던 70년, 80년대 그분들이 오셔서 그분이 20, 30대였을 거 아니에요. 한국을 그동안 50년 이어왔는데 그분들이 다 은퇴 단계예요. 그 뒤를 이어서 쫓아오시는 분들이 40, 50대인데 그분들이 이제 계속 지내다가 다른 데 환경이 좋으니까 빠져나갔고 채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자꾸 외국인들 들어오시면서 지금은 외국인 팀장 10년 차들이 많아요.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분명히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빈 사각지대를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 능력은 아직 안 됩니다. 원래 할 일은 생각 안 하고 자꾸 쓸데없는 짓 하다 보니까 자꾸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잘하겠죠, 이제 자꾸 사고 나면. 그래서 예전에 지은 아파트가 튼튼하다. 뭐 여기까지 좀 얘기가 늘어졌는데 이렇습니다. 노후에는 어떤 집에 살아야 할까요? 원래 인간이 제일 살기 좋은 높이가 있습니다.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 높이가 있는데요. 자들은 3층에서 뭐 10층 정도가 제일 살기 좋다. 일리가 있습니다. 일리가 있고.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부동산하고 상관없지만 암 환자들이 산에 가가지고 어느 정도 고지에서 그 노박이라고 하죠. 공기가 좋잖아요. 한 명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100%는 아니지만. 그런 걸 봤을 때 지하에서 자는 것보다는 지상이 낫겠죠, 상식적으로. 그리고 여러분 동물 생활할 때도 지하에서 동물 생활 안 했습니다. 지상에서 했습니다. 높은 데 있는 동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원시인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거기 안 들어갔을까요? 거기는 안 살아요.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 자연의 어떤 원리상 어떤 생물마다 자기들이 적합한 곳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예전에 바벨탑을 짓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 노마 시대 때도 높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. 근데 그 꼭대기는 안 살았어요. 옛날 어떤 수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막 철학이 잡힐 때 그걸 이미 다 알잖아요. 인체 원리부터. 그럼 그 사람들 왜 높은 데 안 살았을까요? 벌써 아는 거죠. 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근데 실제로 이제 논문에 나옵니다. 논문에 나오는데, 왜냐하면 저보다 앞선 학자들이, 이거 높은 게 좋은가? 좀 이상한데? 그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. 연구를 해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해외에서부터, 미국서부터. 그래서 저도 궁금하다 그걸 찾아봤죠.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걸 처음 제가 언론상에서는 또 좀 얘기한 사람이고, 학자분들은 계세요. 학자분들은 연구를 하시니까. 책으로만 있지, 많은 분이 모르시잖아요. 그래서
제가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언니하고도 조금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. 쉽게 말하면 논문의 결론이 뭐냐면,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국내 학자도 논문이 나왔어요. 우리 국내 30층 이상 아파트 이런 거에 대해서 결론이 뭐냐면 유산율 급증, 고층에 살면 50층 높았잖아요. 뭐 LCT도 있고 유산율 급증하고 학생들이 공부 학습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, 이게 데이터로 나오는데 일본에서 이미, 그러니까 일본이 높은 건물을 지을 능력이 없을까요, 여러분? 우리보다 더 있죠. 근데 더 안 하죠. 그 중간에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, 일본은. 걔들 학자들이 논문에 여러 분이 냈는데 다 공통적인 거예요. 그래서 일본은 그런 뭐 논문 덕분에인지 더 높은 학교는 잘 안 지어요. 잘 지어 한 20층? 이전 패턴이잖아요, 가보시면. 그럼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그런 논문이 이제 나오셔야 했고, 저는 뭐 4, 5년 전부터 가끔 말씀을 드렸고, 실제로 너무 높은 데 살면 창문도 못 열어요, 여러분. 그거 만약에 환풍기 하나 고장나잖아요. 난리 납니다. 어떤 대안이 없어요. 예를 들면 이거죠.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면 안 되죠. 안 되는데 났어요. 난리 나죠.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생각해도 극과 극을 생각한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이니까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.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. 10층이면 걸어놔도 내려오는데 크게 문제 없겠다. 20층이면 좀 힘들겠다. 30층은 벌써 힘들잖아요. 뭐 이런 개념에서 보면 그냥 자연적으로 고층은 노인분들한테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, 젊은 분들은 좀 괜찮죠. 운동하셔도 되니까.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에 가시면 불편한 점이 있죠. 좋은데 어떤 불편한 점이면 커뮤니티가 좀 약화됐다는 거. 그래서 요즘은 다행히 전원주택이 단지를 지면서 커뮤니티를 좀 개발하는 추세인데 그전에는 없었어요. 그래서 전원주택들이 인기가 좋다 한때 시들시들해졌거든요. 여기서 이제 더 드릴 말씀은, 최근에 수도권에 아파트들이 주위 환경이 대지들이 많으니까 서울보다 자연이 옆에 있는데 아파트가 있잖아요. 신도시들이. 1기 신도시들 그런 데 많거든요.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. 근데 거기는 도시처럼 생활을 하는데 자연도 같이 향유하잖아요. 거기가 차라리 저는 제2의 어떤 노후 대책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가격도 저렴하고 도심보다 저렴하잖아요. 그럼 여기서 나가시면 여긴 또 새로운 또 신인 세대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, 우리는 이상하게 그냥 강남에 이 머리 바꿔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, 노인분들이 강남 상구에 가면 노인분들 엄청 많아요, 여러분. 그 삼성하고 아산병원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게. 그럼 삼성이나 아산병원급을 갖다가 신도시에 놔주면 분산 효과도 있고, 그러기를 노인분들이 바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방편이지 않을까. 그리고 요즘 교통이 잘 돼 있으니까 요새 실버타운 또 나오잖아요. 근데 실버타운은 아직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서 사기당하는 분들 많고, 최근에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 시범단지를 이제 시작하거든요. 그건 한번 눈여겨보셨다가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. 정부가 부중을 쓰니까.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. 고층은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많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. 중저층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단독이나. 네. 노후 자산으로 내 집 마련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? 최근에 형태를 보면은 2030, 40들이 주택 매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. 예전처럼 돈을 모아서 늦더라도 자식들 장가들 보내고 60, 70대 집을 마련해야지 했던 분들은 사실상 최근까지 60, 70대를 보면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다 따져볼 때 노후 준비가 안 된 분들이 7, 80%입니다. 그 위에 20% 분들에 대해서 뭐 말씀을 굳이 드린다면, 노후 자산을 위해서 현재 집이 크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게 60에서 70, 80 사이의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. 애들이 자제가 있으면 장가나 시집을 보낼 거고, 그러고 나면 대부분이 다운사이징을 90% 합니다. 제가 그대로 사시는 분을 많이 못 봤어요. 조금 한 1, 2년 사시다가 적적해집니다, 이 방이. 왜냐면 애들 방이 있었는데 없잖아요. 사람이 썰렁합니다. 약간 다우닝 사이즈를 하는 경향이 많고요.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외곽으로 나가는 분들 많이 계세요. 도심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. 근데 뒤늦게 신도시 좋은 데 살다가 돈을 조금 버셨어요. 굳이 강남을 들어오려, 이건 사실 탐욕의 마인드잖아요. 도리어 여기 계신 분들은 나가는데.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주로 뭐 분당, 판교 이런 데 많이 계세요. 이런 어떤 트렌드를 좀 보시고, 노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내가 60이나 70이 됐을 때 생각하는 거잖아요. 그걸로 부동산을 마련한다? 이거는 지금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좀 말씀드릴게요. 차라리 그 탐욕을 가지고 부동산을 쳐다보고 이러는 시간에, 여러분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지만 평균 연령은 아직 80 초반입니다, 여러분.
그럼 남은 기간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냥 삶의 남은 삶 가지고 있으신 돈 충분히 쓰시면서 자기 삶에 대한 부족한 부분도 채우고 뭐 그렇게 사시는 게 더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고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노후 자산으로 뭐 부동산을 투자하라 이 얘기는 별로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본인을 갖다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 본인한테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, 뭐니 해도, 그래도 부동산 이렇게 좀 조정이 세게 올 거지만요. 항상 이 전쟁이라도 장사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고, 또 비가 오면 또 집신 장수가 망하지만 울산 장수가 돈을 벌듯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오면 또 돈 벌 수 있는 다른 파트의 부동산이 있습니다. 경매도 그 중에 하나고요. 그래서 시장이 어렵다고 해도 부동산에는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 마인드가 있으시다라면 지켜보시면 될 것이고 내 집 마련의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은 시장 변화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절대 행동하지 마시고 제3자의 관점에서 보시면 판단력이 좋아지거든요.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던 자산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결정적으로 여러분 부부가 막 집값이 오르거나 막 이럴 때 불안감 느껴가지고 야 대출 받아서 사자 뭐 이러다가 남편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는데 어떤 파워라 그럴까요? 이런 게 한 7대2, 8대3 되다 보니까 샀어요. 샀는데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사자고 주장한 분이 집안에서 업이 되고 사지 말자고 했던 분은 기운이 쇠락해요. 그래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.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애들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. 저 이런 걸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드린 말씀은 부동산에 접근하실 때 충분히 아이들까지도 심하면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충분히 소통하고 자 엄마는 이런 생각이 있다. 아빠는 어때요? 뛰어난 민주주의를 이룩한 국민이잖아요. 거기에 맞춰서 의견 소통을 한 다음에 그 자산의 어떤 형태를 취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. 심하면 따로따로 이렇게 의견이 달라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. 한 사람 때문에. 몇 프로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이혼을 잘 하시더라고요.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. 원래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집을 사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자식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 거잖아요. 근데 걔가 이 수단 매개체인 부동산 때문에 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 초심을 꼭 지키시기 바라고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챙기시면서 부동산에 접하시면 뭐 행복한 삶이 좀 계속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